야, 여봐라, 여봐라. 아이고, 오늘 뭐 날도 꾸리꾸리 하이게네. 우리 촉촉하게 술이나 한 잔 먹어볼까? 자, 잔 받아라. 아이고, 맞다. 네 성인 맞지? 자. 아이고, 니도 한 잔 하고, 나도 한 잔 하고. 근데 너는 술 마시마. 와, 사람이 변하는 줄 아나? 와, 처음에는 막 아주 참잔하면 요래 술 마시다가 좀 지나면 막 흥이 나가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아이고 마지막에는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 안동에서는 그 이유를 요 이야기로 설명했다. 한번 들어봐봐. 옛날에 안동 한 마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불편했어.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모셨지. 근데 효자 아들이 몸에 좋다 하는 거를 막 우리 막 모조리 해다 바치도 아버지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기라. 그래가 할 수 없이 저 동네에 계시는 의원을 모시고 왔어. 이 병은 사람 간 이 3개를 먹어야 낫소이다. 아이고 간이 신선할수록 아주 효과가 좋구요. 왜? 사람 간을 3개나요? 아이고 사람 간을 몰락하면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해쳐야 되는 거 아이가? 아이고 그것도 산 사람을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고 난 뒤에 효자는 마당을 빙빙 돌면서 막 한참을 고민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뉘어지고 마침내 효자가 결심을 굳힌 듯이 집을 나섰어. 한 손에 도끼를 들고 말이야. 아이고 효자는 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올라갔다. 파닥파닥 빨리 가자. 그러고는 아이고 세상에 한양으로 과거가는 게 선비를 딱 만났지. 내가 막 진짜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야! 빵! 그래 해가 첫 번째 간을 얻었어. 한번 사람을 해치고 나니까네 효자는 이제 망설일 게 없는 기라. 조금이라도 신선한 간을 우리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 효자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해 다 진 산에 사람이 어디 그래 흔하나.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아니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집이 보이는 기라. 바로 무당집이었어. 그러니까 효자는 불빛을 향해 가지고 막 빨리 걸어갔어. 아니 뛰어갔어. 그러고 순식간에 법당문을 열고 이야 빵 하면서 무당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그렇게 무당의 간을 챙기고 나있겠네. 무슨 불에 해가 뜰락하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직 간을 한 개 더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피범벅된 모습을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아이고 문제가 커질 낀데 안 되겠다. 무덤이라도 막 파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지. 그런데 마침 막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개가 나타나는 거 알겠나? 효자는 길게 고민하지도 않았다. 이야 뻥! 그렇게 효자는 간 3개를 아버지한테 드렸다. 근데 얼마 후에 아이고 아버지가 막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효자는 너무너무 행복했지. 그렇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는 기라. 몇 달을 그래 지내다가 효자는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아무래도 자신이 해친 목숨들이 마음에 너무너무 쓰였던 거지. 내가 술이라도 한 잔 올릴까 싶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효자는 막 도끼 휘둘렀던 데를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이고야 그 자리마다 풀이 나 있고 열매가 맺혀 있는 기라.
바로 밀이었다. 밀알을 심으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 마을 사람들한테도 막 넌갈라주고 말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그걸로 술을 빚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걸 마신 사람들은 첫 잔을 마시는 선비처럼 말을 아주 점잖게 하고 예의를 막 갖추고 일하디만은 두 번째 마실 때는 덩덩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췄지. 그러고 세 번째 잔을 탁 이래 마실 때는 아이고 빌 것도 아니니 이래 미친 개처럼 막 주변 사람들하고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하면서 막 싸우는 기라. 침도 질질 흘리고 말이라. 아이고 눈치챘나? 그래 맞다. 효자가 해친 순서대로 행동을 하는 기지. 자자자 한 잔 더 해라. 아이고 나도. 짠. 아이고 야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번째 잔이고? 여러분은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사람은요,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다들 갖고 살아요. 이 할머니에게도 비밀은 있고, 신라 제48대 왕 경문왕에게도 비밀은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경문왕의 비밀 한번 들어볼래요? 경문왕이 왕위에 오른 뒤였어요. 어느 날부터 왕의 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아니, 이만큼요. 얼핏 보면 당나귀 귀 같아 보일 정도로 귀가 커져버렸죠. 그런데 왕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왕의 거대한 귀를 보지 못했어요. 딱 한 명. 왕의 두근을 만드는 사람만 빼고 말이죠. 아이고, 귀를 이번엔 또 어떻게 숨겨야 하나? 이 정도면 되려나? 장인은 열심히 만든 두건을 들고 이른 아침 왕의 침소를 찾아갔어요. 수고했네. 여기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라. 장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겠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두건 장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먹다가도 술을 마시다가도 심지어 자다가도 입이 건질건질. 그래도 두건 장인은 꾹 참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장인의 머리는 새하얘지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게 되었죠. 곧 세상을 떠날 걸 직감한 두건 장인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 사람들이 찾지 않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두건 장인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곤 소리치기 시작했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시원하게 입 밖으로 뱉어낸 뒤 두건 장인은 마음이 편해졌지요. 자신은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왕의 비밀을 들은 사람은 없어도 들어버린 존재는 있었죠.
바로 대나무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선 소리가 났어요. 일곱 얘기는 동나귀기. 그 소리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결국 왕의 귀까지 들어갔죠. 경문왕은 크게 화를 내며 명했어요. 대나무를 전부 베어버려라. 대나무는 모두 잘려나갔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는데 일곱님 길은 길다. 바람? 고는 참 집요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줄까? 신천 이야기는 어떠려나? 한번 들어볼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야.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 그날따라 쉽사리 잠들지 못한 청년은 이렇게 된 거 운동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신촌을 찾았어. 다들 알겠지만 신천은 운동시설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 뜀박질하기 참 좋아.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었어.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 만났네. 여하튼 청년은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달기 시작했어. 오늘따라 숨도 별로 안 차고 평소보다 마주치는 사람도 없고 이 넓은 신천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에 신나게 뛰었지. 그렇게 한 30분 넘게 뛰었나 술술 이제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야. 바로 멈춰서 쉴까 하다가 오늘 달리기 좀 되는데 가로등 10개만 더 지나서 쉬자 싶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10번째 가로등이 저 멀리 보이고 청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저기 뭐지? 10번째 가로등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은 멈춰서 시기로 한 10번째 가로등을 지나쳤어. 아니 정확하게는 10번째 가로등에서 도망쳤지. 교복 입은 여학생이 과자 봉지를 안고 서 있었거든. 저녁 10시만 됐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겠지만 인적 드문 시간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청년은 다리에 힘이 빠졌고 터덜터덜 앞에 보이는 벤치에 가서 앉았어. 민망함도 좀 가시고 호흡도 편해지고 나니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 청년은 귀에서 이어폰까지 빼고 오롯이 신천의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청년은 무심코 소리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야. 저 여기까지 왔지. 게다가 그 많은 벤치를 두고 왜 하필 옆자리에 앉은 거지? 이 상황에서 과자를 먹는다고? 별의별 생각이 들었지만
청년은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청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트는데 다리 쪽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머리로는 보지 말자 하면서 애매 눈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벗어나 다리를, 아니 정확하게는 바닥을 봤지. 과자가 떨어져 있었어. 아니 과자가 떨어지고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위로 들어 올리는데 청년의 눈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교복자락, 과자 봉지를 든 손, 그리고 그 여학생의 얼굴. 청년은 무작정 튀었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 아까 마주친 그 여학생의 새카만 눈이, 세로로 길게 찢어진 그 눈이 잔상처럼 남아 청년의 시선과 마주 닿았거든. 한참 뒤 청년이 겨우 숨을 돌리려는데 아직 그 여학생에게선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나 봐. 안녕 친구들. 이 할머니가 들려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맛있는 떡을 파는 하늘떡집이 있었어요. 그곳엔 엄마, 오빠,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죠. 엄마가 사장님인 하늘떡집은 전국에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오전엔 떡을 만들고 오후엔 직접 배달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어느 겨울날 아주 먼 곳까지 떡 배달을 가게 된 엄마는 오누이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올 때까지 문 꼭 잠그고 있어야 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가 떠나고 오누이가 한창 재미나게 놀고 있을 때, 어머, 누가 찾아왔나 봐요. 누구세요?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동생이 문을 열려는 순간 오빠가 말했어요. 잠깐,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 맞아요. 오빠 말대로 오누이를 찾아온 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였어요. 오누이를 납치해 엄마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죠.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감기가 심해져서 빨리 돌아왔단다. 엄마는 어서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오빠는 침착하게 엄마가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첫째, 집에 엄마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둘째,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다. 셋째,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112에 전화한다. 오빠는 곧장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호랑이가 얼굴과 손에 밀가루를 칠한 채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 아니고 호랑이 아저씨잖아요. 여기 화면으로 다 보여요. 맞아. 그런데 엄마가 보내셨단다. 너희를 지켜주라고 말이야.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제이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어서 가세요. 아니면 112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사실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잠깐 전화만 빌려줄래? 대신 아저씨가 장난감 사줄게.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오빠, 어떡하지? 문 열어줄까? 아니, 어른은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오빠는 호랑이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저씨는 어른인데 왜 우리 같은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 말고 같은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호랑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들 말이 다 맞기 때문이죠.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집 앞을 서성이자 동생이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 아저씨, 여기 하늘떡집인데요.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꼼짝 마세요. 아이들만 있는 집에 무슨 일입니까?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던 호랑이는 결국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그 사이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함부로 문을 안 열어준 것도 112에 신고한 것도 정말 잘했어. 우리 아가들 최고야. 시간이 흘러 어느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도 졸업했죠. 어릴 적 그날을 잊지 않았던 오빠는 사람들의 집을 지키는 해와 달 보안회사의 사장님이 되었고, 동생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문은 함부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또 어른은 아이에게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비가 오는가 배. 그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줄까? 경북 문경시 하초리에서 전해오는 이 얘기야. 자, 한번 들어봐봐. 옛날 조선시대 말이지. 문경 세잣골 아래 마을이 하나 있었어. 앞뒤로 들어선 집에 또래 남자애가 하나씩 살았지. 세월이 지나서 사내 놈들이 어엿한 총각이 됐는데, 앞집 놈은 장가를 갔고 뒷집 놈은 장가를 못 갔어. 앞집 놈이 참 사람이 좋았거든. 일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참한 부인을 얻었지. 얼마나 예뻤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응? 뒷집 총각? 거긴 결혼 못했어. 사람이 좀 그랬거든. 그것뿐이게 친구 아내인 여인을 요래
그래. 쳐다보기도 했어. 하여튼 몹쓸 놈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뒷집 총각이 앞집에 와서 친구를 찾았어. 친구야, 약초캐러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이 주울산에 갔는데 산에서 내려온 건 한 사람뿐이야. 여인은 남편을 기다리다 혹시나 해서 뒷집을 찾아갔지. 근데 뒷집 총각은 이미 집에 돌아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여보시오,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어째 혼자 집에 와 계시오? 가기는 같이 갔는데 올 때 차지 없더이다. 난 먼저 내려간 줄 알았지. 그거 참 수상한 일이지.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 그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백방으로 수소문이나 해볼 수밖에. 그렇게 해가 바뀌고 여인은 이제 남편 찾기를 포기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아이고, 그런데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뒷집 총각이 밭일도 도와주고 부뚜막이 깨지면은 와서 고쳐주고 그랬대. 그러다 어느 날은 뒷집 총각이 저녁 때까지 앞집에 있었지. 그때 뒷집 총각이 여인에게 말했어. 밥 때 되는데 뭐 밥 한 그릇 주이소? 고마운 건 맞으니까 여인은 냉큼 밥을 차려주었어. 근데 이놈 뒷집 총각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아예 방에 들어 누워. 아이고, 그러다 보니 어째 저째 애가 생겼네. 그렇게 아들이 셋이나 됐지. 그리고 어느 여름날이었어. 소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처럼 쉬던 잠이었지. 처마 밑으로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물을 보던 이놈이 대뜸 희주 웃어. 그래서 여인이 그 연유를 물었지. 그랬더니 한참을 희죽대다가 그러더래. 자, 빗물 보이까? 내 당신 남편 죽였을 때가 생각나서 말이야. 바위로 눌렀더니 붉은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 그놈은 다 지난 일이고 애도 셋이나 두었는데 어쩌겠느냐 싶어서 다 털어놓은 거겠지. 그런데 듣는 여인 입장에선 그게 어디 그냥 넘어갈 일인가. 지금까지 같이 산 남자가 남편의 원수였는데 말이야. 여인은 사악한 남자에게 속은 것에 분노했어. 그리고 남편의 원수를 갚기로 했지. 남편을 죽인 그 남자도 자신이 낳았지만 악의 피를 받은 아이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여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나중에 이게 조정에 알려져 연료비가 들어선 거야. 그런데 말이야, 1970년대에 문경세제로 가는 도로를 확장할 때 이 비석을 하초리 마을 안쪽으로 옮겨 놓았거든.
그랬더니 마을에 이상한 일이 연달아 생겼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죽고, 외지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한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이야. 그래서 비석을 1988년에 다시 지금의 마을 입구로 옮겼더니 그제서 마을이 평안해졌대. 어쩌면 여인은 지금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마을 입구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봐. 에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기가 막혀요. 남편이 미역 따러 갔다가 왕이 됐답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인 연호랑이 미역을 따는데 갑자기 바위가 스르륵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바위 움직인 것 같은데? 바위를 둘러보던 연호랑이 바위 위에 올랐었더니 어머나, 바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위는 조금씩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고 어느새 배 안에 도착했어요. 연호랑이 여기가 어딘가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그때 들리는 말, 무서워? 그래요.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온 것은 일본이었어요. 그 지역의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이 예사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연호랑은 미역 따러 갔다가 왕이 되었어요. 한편 연호랑의 아내 새우녀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의 흔적을 찾아 해변을 둘러보던 새우녀는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신발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새우녀가 바위에 올라탄 순간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가르던 바위는 한 해변에 도착한 후에야 멈추었었어요. 연호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위를 타고 온 새우녀를 사람들은 곧장 왕에게 데려갔어요. 그렇게 부부는 먼 타국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오손도손 살았죠. 그런데 고향 신라는 난리가 났어요. 낮인데도 해가 안 뜨고 밤인데도 달이 뜨지 않는 거예요. 일관은 그 원인을 묻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신라의 해와 달 같은 사람이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곧장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죠. 바다를 건너 연호랑과 새우녀를 만난 사신은 신라의 상황을 말하며 다시 돌아오길 간청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지금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라의 사신에게 이어서 새우녀가 말했어요. 대신 제가 정성껏 짠 비단을 가져가세요. 남편과 저의 기운이 가득한 것이니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사절단은 비단을 고이 모셔 신라로 돌아왔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그러자 깜깜했던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둥실 낮엔 검빛 해가 뜨고 반짝 밤엔 엄빛 달이 모습을 드러냈죠.
왕은 감격에서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국보로 간직했고 제사 지낸 곳은 영일. 맞아요. 지금의 포항영일만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대구 경북에 사는 친구들한텐 익숙하지요. 다음에 영일만에 가면 며느랑과 새우녀 이야기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오늘은 영주시 부성면 용암리에서 전해오는 얘기를 준비해왔어. 한번 들어봐봐. 우리 마을에도 꽤 영험한 당나무가 있었어. 다른 동네에서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없냐고? 자, 보자.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갑돌이, 영신이, 귀남이었지 아마. 걔 아들 셋이 원체 친했어. 한 해 나서 같이 자랐으니까. 그 아들이 한참 자라서 영신이가 이장할 때도 잘 붙어 다녔어. 그러다가 일을 친 거지. 그날이 셋이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한 날이었어. 술이 떡이 돼서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데 마을 입구 당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지. 하필 말이야. 야, 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나무를 신이라고 모시나 모시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을의 신이다. 영신이. 취한 세 사람 앞에 마침 당나무가 보인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 술도 마셨겠다. 눈에 뵈는 것도 없겠다. 친구들 뜻도 착착 맞겠다. 이참에 세 사람은 일을 치기로 했어. 어? 아, 근데 넉개가 없네. 네, 챙겨올게. 야야야야, 간 김에 술도 좀 더 챙겨온나. 귀남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두 사람은 당나무를 괴롭혔어. 발로 툭툭 차고 거기다 소변도 봤대나 뭐래나. 그리고 귀남이가 술과 도끼를 들고 돌아왔지. 첫 도끼질은 갑돌이가 했어. 당나무를 치고 또 쳤지. 갑돌이가 힘이 빠지고 다음 도끼를 쥔 사람은 영신이었어. 당나무를 치고 또 쳤지. 그 다음은 귀남이. 당나무가 넘어갈 때까지 도끼질은 이어졌어. 야야야야야, 넘어갔다. 내가 이 마을의 유일한 신이다. 신나는 갑돌이와 영신이와 달리 귀남이는 신날 힘도 없어서 도끼질 하느라 힘이 다 빠졌거든. 그런데 그렇게 세 사람이 술판을 벌이는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지. 인생 진짜. 갑돌이는 일을 하는 촉족 안 풀렸어. 갑돌이만 그랬던 게 아니야. 영신이 역시 그랬지. 갑돌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영신이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저 세상으로 갔지. 사람들은 그랬어. 저기 다 당나무를 건드리가 그런 거 아이가. 마지막 남은 귀남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영주의 용하다는 보살을 찾아갔지. 나무가 떼치
인자 할아버지 차례다. 그래, 토끼질했던 순서, 그 순서대로 갑돌이가 가고 영신이가 갔어. 이제 귀남이 차례였던 거지.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귀남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병문안을 갔더니 얼굴이 꼭 거목 껍질처럼 거무튀튀해서는 그랬다더라고. 이번에 내 차례다. 내 차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 따라갔지. 그런데 말이야, 그놈들 그날 술판 버릴 때 옆에서 구경하던 놈이 한 놈 더 있었다던데. 그게 너는 아니지? 안녕 친구들. 오늘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해줄게요. 원래 흥부와 놀부는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들려줄 흥부와 놀부는 나름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아니고 2000년대 경북 어느 곳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동생 흥부는 가난했어요. 갚을 빚은 많고 챙겨야 할 아이도 많았죠. 그래도 사람은 참 착했습니다. 길고양이 밥도 챙겨주고요.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도 참 잘하고요. 분리수거도 동네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요. 반면 형 놀부는 부자였어요.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사한 건물도 샀고 외제차도 타고 다녔죠. 그런데 심성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 흥부가 다친 제비를 발견한 거예요. 흥부는 평소 하던 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비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동네 주민이 촬영해 SNS에 올렸어요. 흥부의 영상은 금세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평소 선행까지 알려져 흥부는 기업에서 생활용품 후원도 받았어요. SNS 스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역시 착한 끝은 있다며 흥부의 성공을 기뻐할 때 단 한 사람, 형 놀부는 동생의 성공을 시샘했어요. 그깟 제비 좀 치료해 준 걸로 무슨 난리야? 제비? 나도 치료해 줄 수 있어. 마침 형 놀부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 놀부 성격이라면 제비 집을 다 부셨을 테지만 놀부는 제비가 어서 다치길 바라며 제비를 그냥 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제비 집이 모습을 갖춰가는 동안 놀부는 짜증이 늘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집을 지을 거야? 빨리 다치라고. 그래야 내가 고쳐주지. 제비가 다치길 기다리던 놀부는 결국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안 다치면 내가 다치게 해주지. 귀엽고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비를 치료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SNS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죠.
다친 제비도 없냐? 다친 제비 놀부에게 소개시켜줘야죠. 요즘 유행하는 밈으로 제목까지 붙여서 놀부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놀부는 SNS에서 유명해졌어요. 물론 본인 생각대로 좋은 쪽은 아니었죠. 놀부가 일부러 제비를 다치게 한 장면부터 억지 선행을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SNS에 올린 영상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이 맘 카페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놀부 SNS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악행들이 모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부는 우리 주변 곳곳에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걸 잊고 산 거죠. 결국 놀부네 가게는 별점도 떨어졌고 손님도 확 줄었어요. 거기에 놀부는 그동안 저지른 일에 대한 벌도 받게 됐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럼 동생 흥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받은 사랑을 남들과 나누며 여전히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들리는 말론 올해 선행 표창장도 받을 거라던데요. 자, 친구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첫째로 아무에게도 안 보이는 곳은 없어요. 심지어 방 안에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 스스로는 보잖아요. 둘째로 나쁜 짓은 꼭 드러나요.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착하면 손해본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분명 착한 끝은 있거든요. 알겠죠?